파워로직스는 최근에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함께 같이 크게 상승해준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날 관심 종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회원분께서 이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얼 봐도 이 시점이겠죠. 시간을 이대로 돌려놓을까요? 5월 23일입니다. 기본적인 이평선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할 줄 아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게 곧 매매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상승 추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21선 이탈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제일 무서운 게 21선 이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저희가 쉽게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3월 7일 날 규모 있는 거래 대금이 발생된 이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쭉 올라와 줬어요. 5일선을 이탈하고서도 다시 오르고 11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랐지만 21선에 대한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21선이 이탈되면 상당히 공포감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상승 추세간, 진행간, 21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이평선에 많이 기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이평선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함정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매우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21선이 상승 추세에 관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무서운 이유. 두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인 차트 세팅을 하게 되면은 21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짧은 11선과 5일선이 있고요. 밑에는 상대적으로 긴 60일선과 121선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개념상 보았을 때 상당히 재밌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5일선과 11선과 21선의 간격보다 21선을 기준으로 61선과 121선의 이격도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얘네들은 더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선과 5일선은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격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선을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된 이후에 21선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 기댈 곳인 61선은 상당히 먼 거리가 됩니다. 현재 21선 이탈 자리가 여기죠. 정확한 값은 뭐 구해보면 나오겠지만 얼추 11,200원 부근이 나오겠습니다. 11,200원. 이 부근으로 보았을 때 그날 이탈한 날 그 다음 61선까지의 거리가 1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멀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실망으로 뒤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21선 이탈 뒤에는 상당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61선과 121선까지의 이격도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 상승 추세간에서는 21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강력하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선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후에 부딪히고 빠지면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변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겁니다. 이날. 제가 생각하는 돌파는 심리적인 돌파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매매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이 11,200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볼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11,200원. 이쯤이 될 거예요. 정확한 건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러한 윗꼬리들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후에 종가가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이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쪽으로 눌림을 주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기만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또 11선 매매가 되겠죠. 11선 매매가 어렵진 않죠. 이날 모든 게 기준이 나올 테니까요. 전부 배우신 것들입니다. 제가 전부 계속 과거에 알려드렸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상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찰하지 않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 기준 날짜도 확실히 보이고, 기준 날짜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좀 저한테 어려운 일입니다. 이날 11선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11선 이탈 가격을 이날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얼마쯤 나올 거예요. 전날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니까요. 한번 구해볼까요? 11,000원입니다. 곱하기 10을 해야죠. 빼기 10일 전 종가의 값을 빼야 됩니다. 10일 전 종가는 만원입니다. 나누기 9를 합니다. 그럼 11,111원이 돼요. 그럼 이날 이 종목은 11,111원을 기준으로 11선 이탈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가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파워로직스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매우 정석적인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21선 수렴을 다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파동 안에 21선이 채 들어가기 전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눌림이 조금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했다면 그 범위를, 분할 매수 범위를 이 시가까지도 넓혀서 천천히 나누어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직접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21선 이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하고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된 가운데 21선은 상당한 신뢰도를 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실망 매물이 있을 수 있고, 그 자리는 이후에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공포심을 더해주는 게 61선과 121선에 대한 이격도입니다. 21선은 상대적으로 61선과 121선에 대한 이격도를 상승 추세에서 매우 크게 가져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당연한 결과물이죠. 어떤 상승 추세를 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61선과 121선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지지선이 멀다라고 느낀다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매우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돌파하는 모습 혹은 확실하게 수렴시키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단타 매매가 됐든 수익 매매가 됐든 매매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워로직스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공포 물량을 전부 다 사들이고 난 이후에 눌림 자리, 그러한 자리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가격을 그냥 다 계산을 해볼게요. 이날이 기준 날짜가 되겠죠? 이날 빠졌으니까 종가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날이 기준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날을 기준으로 20일을 맞춰서 놓고 보면 되겠죠. 21선 가격은 11,200원입니다. 곱하기 20을 해줍니다. 그리고 20일 이전에 종가를 빼줍니다. 1050원.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잠시만요. 11,200원 곱하기 20은 22만 4천입니다. 그리고 종가를 뺍니다. 20일 전에 종가를 빼는 거예요. 1050원입니다. 나누기 19를 합니다. 그럼 11,260원이 됩니다. 11,260원. 호가 단위에 맞춰서 11,250원 혹은 300원에 맞춰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21선 이탈이 일어났다라고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이 강하게 일어난 것까지 확인을 했다면 이후에 이 자리는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11,250원을 이 5월 23일날 돌파할 때 모습을 볼까요?
이건 단타로 응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11,250원 혹은 300원. 이러한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 저항이 지지로 뒤바뀌는 과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없이 계속 지지가 나오진 않아요. 반복되면 될수록 그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탈시켰을 때 일시적인 눌림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되고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차트 공부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선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정말 많은 개념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좀 뒤섞여서 내용이 원래 말하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최대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정말 많은 차트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괜찮은 그림의 차트가 있다면 정말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